네, 시장에서 유망 종목은 있게 마련입니다. 시장 상황 판단을 해보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은 참 좋았는데 네. 지금 장 진행 상황을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률이 0.32%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약간 불안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그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그 인플레 관련된 우려는 뭐 완연하게 해소됐다라고 사실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항상 늘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이틀 코스닥에서 되게 강세를 나타냈던 것처럼 저희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그래도 하단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인 우려는 있지만 어저께 의미 있었던 게 IT 기업들의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네. 은행주들 실적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기가 국내에도 지금 전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코스닥 상승을 나타냈던 그런 업종들을 보면 원래 코스닥의 대장은 이제 바이오와 IT인데 그렇죠. 기타 다른 종목들 특히 2차 전지부터 해서 좀 성장주들이 이끌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IT부터 그다음에 뭐 소비재, 바이오 이런 주들이 워낙 낙폭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 상승 견인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제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는 건 항상 12월 달에 그 대주주에 관련된 양도 관련된 세금 이슈들 때문에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어떻게 표현을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그러니까 수익 실현 자체를 좀 높게 보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인 거는 저희는 네.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이어서 매수는 맞지만 좀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기간을 짧게 잡자.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상승도 사실 네. 수급상에는 악재잖아요. 네, 이 부분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으로 근데 예상하세요?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뭐 강력한 개입 의지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컨센서스에 대한 상회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되게 우호적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기에는 어쨌든 달러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단을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외환 관련된 이슈는 조금 제한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네. 부분이네요. 오늘 또 여러 개의 기업들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기업이 딥노이드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에 상장된 따끈따끈한 또 새내기 주가 되겠는데 일단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이제 딥노이드 같은 네. 경우는 좀 처음 말씀드린 종목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뭐 IT라든지 뭐 위드 코로나 뭐 관련주는 아니에요. 근데 좀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올해 이제 말이 지나서 이제 내년도 초로 가면은 보통 그 연초에는 IPO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들의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좀 딥노이드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AI 의료 플랫폼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사실 경쟁사들은 딱히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1세대 의료 관련된 뭐 플랫폼 업체라든지 그런 IT 업체들이 뭐 비트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이 1세대였다라면 딥노이드나 뷰노 같은 최근에 상장된 업체들이 이제 2세대, 3세대 저희는 의료 관련된 플랫폼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한 쉬운 예로 이제 저희가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네.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는 게 저를 진찰하는 의사분들도 판단을 하지만 영상의학 전문의분들이 사실 판단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영상의학 관련된 전문의분들이 좀 적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런 뭐 버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께서 좀 편하게 이런 뭐 엑스레이든지 이런 결과지가 나타났을 때 환자의 어떤 뭐 질병에 대한 유무라든지 이런 거를 신속히 좀 파악할 수 있고 잠재적인 질병도 좀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장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네. 이런 의료계에서도 아무래도 플랫폼이라든지 IT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예로 비대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의사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이게 향후에 크게 확대된다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개인들이 쓰시는 뭐 스마트워치를 필두로 한 뭐 의료 정보에 대한 뭐 공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분들이 쓰시는 이런 플랫폼 업체를 의사분들께서도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이 업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가령 네. 뭐 A라는 의사분께서 내가 이런 뭐 코딩을 해서, 그러니까 딥노이드의 이런 플랫폼 툴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뭐 하나의 코딩 툴을 완성을 하고 이런 거를 의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좀 의학적인 질도 올릴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딥스토어라고 하는 딥노이드의 이제 판매 채널도 유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향후에 좀 저는 뭐 주요 성장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요 기능으로는 또 이렇게 지금 나가고 네, 있는데 네, 질환 맞습니다. 분류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디파이라고 하는 거 네. 자체가 딥노이즈에서 제공하는 뭐 인공지능 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쉬운 예로 그냥 코딩을 뭐 개발자분들이나 개인분들이 이제 코딩의 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예단할 수도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더 추적 관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확대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기 좀 힘들 수 있는 게, 이게 의사분들께서 쓰시는 툴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B2C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떤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가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의사분들께서 활용하기 편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의사분들께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의사분들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딥노이드의 실적들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채널들도 향후에 만들 거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은 이런 딥노이드에 대한 플랫폼이 좀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뭐 의사들, 뭐 네. 병원들이 많이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아,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툴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이 필수 과목은 아니어도 이제 교양이라든지 선택으로는 지금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 과정을 수료하는 젊은 의사분들께서는 아마 현직에 나오는 향후 1, 2년 뒤에는 충분히 지금 현 의료계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좀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딥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가운데 한 군데를 네, 준비하셨다고요? 요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앞에 설명드린 뭐 딥노이보다는 훨씬 쉬운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상장사들 중에서는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피부 미용 업체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타났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그냥 쉬운 예로 저희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갔을 때 뭐 피부 관련된 리프팅이 됐던 아니면 체형 관리 됐던 EMI가 됐던 이런 장비들을 공급하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네. 좋은데 판매가 어떤 기기를 중심으로 되고 네.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체형이라든지 한 쉬운 예로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네. 메디칼 같은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제품들이 소모품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렇죠. 피부 레이저 장비들을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모품 매출 비중이 많이 발생시키는 장비들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치료라든지 그냥 근본적인 뭐 좀 카테고리가 좀 그쪽하고는 좀 다른 쪽 장비들에 네. 사실 집중을 했었는데, 2019년 말부터 이제 지니어스라고 하는 이제 RF, 저희가 흔히 하기는 이제 레이저 치료제,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을 많이 발생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2019년 4분기부터 출시를 하고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실 많이 좀 지연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모품 매출 비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가 올해 상반기부터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건, 루트로닉은 이제부터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가 하는 장비들을 시작을 했고, 그럼 결국엔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도로 갈수록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루트로닉이 상반기에 시연했던 영업이익률을 이상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좀 체력을 확보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적은 어느 네, 정도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반기에도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냈고, 네. 저희가 이제 3분기 프리뷰 자료에서 이제 영업이익 78억 원대로 좀 호실적을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21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1,700억에 영업이익 350억 선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이익률이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는 좀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진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나 혹시 보고 계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의료기기, 피부 쪽 관련된 업체들의 멀티플이 한 20배 초중반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받을 요소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이 발생하는 장비가 판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거의 25% 이상을 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 방문했을 때 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뭐 한 4~50%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딥노이드, 루트로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